해서 몇 가지 이 재생에너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보고 계신데요.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풍력 발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도 있겠고요. 지열로 인한 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짧은 기간에 자연적인 과정으로 대체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은 아침이 되면 계속 비치고 태양광도 계속 비치니 짧은 시간 안에 보충되는 에너지는 거 맞겠죠? 그리고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석탄을 의미를 하고요. 자연적인 과정에서 대체되기까지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재사용과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도 알리백에 빨리 동참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장 위에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여러 가지 장점들, 이 장점만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장점을 보면서 많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됐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산을 깎아내려서 나무를 파괴하고 거기에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설치를 하게 되니 결국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산사태가 일어난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건데요. 첫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좋은 것이긴 하나 함부로 욕심을 가지고 무작정 다량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형과 지물을 살피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개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시험하고 다듬어야 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그리드 페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이 그리드 페리티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현재까지 우리는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국토와 토지, 다양한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 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점점 떨어져서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거나 화석 연료와 같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생기는 지점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서양권의 국가들은 이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해서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알리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그리드 페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약 1.5배가 비싼 상태라 경쟁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드 페리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리백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달성하기 어렵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제사회와 기업이 하고 있는 노력과 그 방향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실천 방향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